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주최 선거여론조사 쟁점 및 웹조사 활용 보완 검토를 위한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데이터과학과 이기재 교수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지난 선거 투표 응답과 선거 여론조사 편향의 관계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웹 기반 선거 여론조사의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한국갤럽의 장덕현 연구위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항상 이슈가 됩니다. 특히 이제 언론과 정치권의 위혹 제기가 반복되는데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난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가, 투표한 경험에 대한 응답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언론 보도 내용이 여론조사 둘러싼 많은 위혹 중에 지난 선거에서 문 대통령 투표층이 과대 표집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으로 왜곡 여론조사 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해서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당 지지에 관한 사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는 그런 법안까지 이렇게 발의되었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와 그 다음에 응답 결과와 다른 현상이 표본이 편향돼서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들을 좀 밝히고자 했고, 과거 투표 응답에 대한 결과가 정말 선거의 편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좀 담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해외 연구에서도 지난 선거 투표 회상 질문의 오류에 대해서 좀 보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표본의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밝혀진 그런 내용들은 응답의 차이거나 기억의 차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히멜웨이트의 종단 연구인데요. 과거에 회상 정확도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봤는데, 지난 선거의 투표 여부를 회상한 기억 응답의 정확성이 대략 84%, 76%여서 기본적으로 20-30% 정도는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부정확한 회상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변하기 때문인데요. 3번 동일한 정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회상하는 비율이 94%였던 반면 한 번은 다른 정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은 정확히 기억하는 비율이 40%, 절반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결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선호에 따라서 회상 투표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별로도 봤는데 2000년 연구 월달과 아달의 이제 노르웨이 패널 조사 사례가 있는데요. 안정적 투표자의 회상 오류는 굉장히 적은 반면 투표 정당 변동자나 그다음에 지난 선거 비투표자의 부정확한 회상 응답은 대략 한 40%에서 50, 60%까지 부정확한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구에게 투표했는가라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오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억을 하지만 과거의 선호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선호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기초에서 연구자들은 지난 선거 투표 회상 오류의 원인을 좀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지나고 나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여부조차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고요. 변동성이 없는 여권자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회상하겠지만 민주당도 투표하고 국민의힘도 보수당도 투표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응답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단순 측정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과거 투표 행동을 물어봤는데 지금 누구를 선호하느냐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표본의 편향이 있는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표본의 편향이라는 것은 당선자 투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표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에서는 그렇게 타당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구조사 투표자 심층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난 선거 투표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 회상 결과입니다. 출구조사가 상당히 조건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그 문제가 있는 조사가 아니고 굉장히 정확한 조사였는데 그런 과거 기억 내용들은 굉장히 변형돼서 응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조사든 출구조사든 이러한 과거 투표 행동에 대한 투표 후보에 대한 응답은 굉장히 변형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이제 지난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 선거 투표 회상 내용인데요. 이 조사는 각각 선거일에 투표할 후보를 지금 조사한 그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에서 과거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라는 거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기본 내용을 보시면 1등, 2등 후보보다는 좀 군소한 후보들, 좀 예를 들어서 정주영이니 이인재 그리고 제3 후보들에 대한 기억 회상 응답이 적게 나왔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해외 사례와 그리고 국내 사례에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투표 회상이 표본 편향의 증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어떤 선거 여론조사의 조건을 좀 개선하고 조건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마련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조성겸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선거 때 사용하는 여론조사로는 지금은 전화조사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웹조사가 좀 더 사용될 가능성도 좀 많은 것 같고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웹조사가 그러면 기존의 전화조사와 그러니까 선거조사를 한정해서 비교해서 비슷한지 또는 어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조사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일단은 흔히 우리는 인터넷 조사, 온라인 조사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웹 링크를 통해서 웹에서 이제 응답을 하는 방법을 다 말하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웹조사라고 할 때는 이제 일정한 미리 응답을 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응답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응답 패널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물어보는 방식들이 이제 보통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서 문자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이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런 웹조사를 그러면 왜 하고 또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인가? 일단 웹조사는 비용이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하면서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또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를 많이 물어보는데 한계가 있는데 조금 복잡한 질문이나 이제 인터넷 통해서니까 좀 많은 문항을 할 수도 있고 단점도 있죠. 제일 큰 것이 응답자를 미리 모집해 놓은 이 패널이 이제 전체 어떤 유권자라든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웹조사 패널은 보통 조사에 참여하면 일정한 응답 인센티브라는 걸 주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특정 부류의 응답자들이 좀 더 많이 과대 표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선거 관련 조사 중에 한 1% 정도가 여기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웹조사 방법을 그럼 선거 여론조사 쓸 때 뭐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기존의 전화조사 방법들에 비해서 더 정확한지 또는 덜 정확한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문제는 없는지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웹패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방법하고 또 이제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서 응답자를 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현재 4개 조사 회사가 하고 있는 전화 조사를 하고 있는 안심번호로 비교적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히 잘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전화 조사 방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웹으로 패널을 이용해서 조사한 웹조사로 한 이거와 과연 전화 조사가 결과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오나 두 조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비교할 수 있는 걸 보니까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문항이 동시에 들어갔고 그 외에 성, 연령, 거주 지역,
직업, 학력 정도를 같이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비교해 봤는데 두 개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조사 결과의 수치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조사 때마다 달라지기보다는 거의 29차례 조사에서 거의 일관성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는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게 가장 큰 어떤 발견이었고요. 그럼 이렇게 지지도 말고 다른 어떤 직업이나 어떤 학력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지 뭐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두 조사 간 이런 특성이 일관성 있게 쭉 유지돼서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학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둔 방식, 미리 모집된 응답자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모집해서 한 조사는 어떤가 봤는데 여기에서도 앞서 본 결과와 큰 틀에선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웹 패널은 전화 조사에 비해서 훨씬 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리서치 패널 조사 결과가 다른 회사의 패널 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다만 선거 시기에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결과가 아주 이상하게 나오진 않고 이런 패턴 정도는 유사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뭐 단지 한 개나 이게 두 개의 이런 결과를 봐서 이렇게 나타난 거긴 하지만 이런 웹패널 조사를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했을 때 저희 연구면서 보니까 그럴 요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패널 모집하는 방법을 좀 더 대표적인 패널 모집하는 절차를 쓴다든지 모집된 패널에서 모집하는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도 개선하면 충분히 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많고 정책적으로는 특히 웹 패널 조사의 품질을 이렇게 그 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 제공 기준 그리고 패널에 관한 정보 특히 미리 모집된 응답자 패널의 특성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그 장덕현 연구위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변종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투표 응답 문항의 결과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의 편향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가? 해외 조사 사례, 종단 연구나 패널 조사와 같은 사례와 실제 사례를 비교하였고 그래서 매우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표본조사 데이터로부터 모집단 특성의 추론 오류, 기대 오차가 0이 아닌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표본 조사에서 이러한 편향은 사실은 표본 추출 관점과 측정 관점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연구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조사자 혹은 연구자가 표본 추출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본 연구에서도 표본 추출 관점보다는 측정 관점, 응답 관점에서 편향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화조사나 ARS 조사나 혹은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는 전화번호는 랜덤하게 추출을 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랜덤하게 추출하는 것 자체에서는 선택 편향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 회피하는 상황에서 표본 대체하는 과정이 발생하면서 비확률적인 상황으로 변하거나 응답 여부를 통해서 표본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만의 응답 표본으로 구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획된 확률 표본에 반해서 표본 선택 편향의 발생 가능성이 생기지도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현재 실제 사례로 비교했던 상당수의 대부분은 전화조사 기반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본 추출의 과정도 포함해서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쿼터 샘플링 방식의 추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편향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덕현 연구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토론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변종석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률적인 표본 추출 원칙, 그리고 응답 편향의 문제, 그 다음에 측정의 문제, 이런 다양한 그 오류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 조사 방법을 비교하는 의미에서도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겸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권민호 연구부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업에서 온라인 패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속하고 온라인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에 있으면서도 온라인 조사, 인터넷 조사, 웹 조사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었는데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패널 정보에 대한 공개라든가 아니면 웹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웹조사 설문 디자인에 대한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에까지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패널들의 특성이 회사들마다 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국리서치 패널을 통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이 분석을 좀 더 해보면 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패널은 고령층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진보 성향, 친정부 성향의 그런 패널들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결과에서 여러 가지 학력 분포라든가 또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전화조사에 비해서도 높다는 것이 저는 좀 다소 의외였기 때문에 다른 패널들을 통한 연구를 더 해본다거나 정당 지지도라든가 후보 지지도 같은 그런 문항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좀 더 좀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RDD 웹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모르는 번호가 그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왔을 때 이거에 잘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그 링크를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링크를 열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성향이 어떤 특징이 있지는 않을지, 그리고 면접원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자기응답 방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응답의 문제라든가 RDD 웹조사가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져올 염려는 없는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화조사로 참여하는 사람, 또 외부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신뢰도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런 조사 결과 그리고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 교수님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네. RDD 웹조사 방식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건 적극 동의합니다. 이제 겨우 한 번 해본 건데 좀 더 여러모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 패널 조사와 기본 전화 조사의 차이점은 패널 조사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모아서 이게 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성이나 연령이나 이런 기존 할당 변인들을 이용한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거 여론조사의 쟁점과 그리고 웹조사 활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